어두운 천막, 낡은 트럭, 동춘 서커스단이라는 간판. 대한민국 안산 해변의 작은 공연장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100년의 외줄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던 한국 마지막 전통 서커스단. 사라진 줄 알았던 서커스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봄, 저는 우연히 이들을 만났어요. 단원 수는 10명도 채 안 됐고 평균 연령은 60대 이상이었어요. 관객은 겨우 10명, 그것도 대부분 무료 관람이었죠. 고개 사는 허리디스크로 고생하고 광대는 폐렴을 앓고 있었어요. 말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요. 줄타기 하다 떨어져 갈비뼈가 나가도 다음날 공연은 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100년을 버틴 전통의 무게가 있었거든요. 1915년 창단된 무려 100년 역사에 단 하나 남은 전통 서커스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고등학생이 찍은 SNS 영상 하나가 모든 걸 바꿨어요. 요즘 이런 게 한국에도 있대요라는 글과 함께 올라간 영상이 10만 뷰를 돌파한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외신 특파원들까지 찾아왔고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어요. 시민청원은 30만을 돌파했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붕괴 직전의 서커스단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됐을까요? 그리고 100년 전통이 어떻게 다시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하게 됐을까요? 그럼 그때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처음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 전통예술 다큐멘터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PD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충격적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5년 봄, 안산 해변의 작은 공연장이었어요. 저는 사라져가는 전통예술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취재였죠. 하지만 동춘 서커스단이라는 간판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서커스라고요? 한국에 아직도 서커스가 남아있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커스가 추억 속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커스는 외국에서나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 안산의 작은 해변가에 정말로 서커스단이 있었어요. 천막은 낡고 찢어져 있었어요. 트럭도 녹슬어서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간판만큼은 선명했어요. 동춘 서커스단 1915년 창단. 100년이라고요? 정말 100년을 버텨온 서커스단이라는 말인가요? 믿기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정말 1915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서커스단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뜻이었어요. 천막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어요. 낡은 도구들과 오래된 의상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정말 역사의 흔적이었어요. 100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의 흔적들이었어요. 단장 윤성근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70대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소년 같았어요. 저희가 마지막입니다. 한국에 남은 유일한 전통 서커스단이에요. 윤성근 단장이 말했어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이들이 사라지면 정말 한국의 서커스 전통이 완전히 끝나는 거였어요. 과거는 화려했다고 했어요.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전국을 순회하며 공연했대요. 수천 명의 관객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대요. 줄타기, 고개, 동물쇼까지 정말 다양한 공연을 했대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텔레비전과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서커스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서커스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관객은 점점 줄어들고 단원들도 하나둘 떠나갔어요. 지금 남은 단원은 겨우 9명이었어요. 모두 50대 이상이었고 가장 젊은 사람도 40대였어요. 새로운 단원이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서커스를 배우려고 하지 않거든요. 돈도 안 되고 위험하기까지 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경제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공연료로는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려웠어요. 대부분 다른 일을 하면서 서커스를 병행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사라지면 한국 서커스 전통이 끝나요. 그걸 막고 싶어요.
윤성근 단장의 말이었어요. 정말 숭고한 의지였어요. 개인의 이익보다 전통 보존을 우선시하는 마음이었어요. 단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각자 힘든 사정이 있었지만 서커스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3대째 고개를 하고 있는 이동수 씨도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고개사였대요. 어려서부터 줄 위에서 자란 거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공연 중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고 결국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도 고개를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이 전통을 지키고 싶고요. 이동수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개인적인 아픔을 뛰어넘어 전통을 지키려는 의지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냉혹했어요. 관객은 매일 줄어들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관객이 5명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도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이었어요. 젊은 관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공연 시설도 열악했어요. 천막은 비가 새고 조명도 제대로 안 됐어요. 음향 시설도 오래돼서 자주 고장났어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단원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부족한 환경에서도 완벽한 공연을 위해 노력했어요.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계속 연습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익히려고 노력하기도 했어요. 관객들에게 더 좋은 공연을 보여주고 싶어서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들에게 서커스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삶 자체였고 사명이었어요. 100년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과연 이들의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점점 사라져가는 관심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천막 뒤편에서 보는 동춘 서커스단의 현실은 더욱 처참했어요. 무대 뒤는 말 그대로 눈물로 칠해진 공간이었거든요. 단원들의 피곤한 얼굴과 기름때 낀 장비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고개사 이동수 씨의 하루 일과를 따라가 봤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몸을 풀기 시작해요.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굳어서 충분한 스트레칭이 필요하거든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항상 아프지만 참고 견뎌야 해요.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쉴 수도 없어요. 공연이 있으니까 무조건 무대에 서야 하거든요. 오전에는 연습, 오후에는 공연 준비, 저녁에는 공연이에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어요. 그런데 수입은 정말 미미해요. 한 달에 받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돼요. 그것도 공연이 있을 때만이에요. 비수기에는 수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일을 해야 해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서커스 공연을 해요. 몸이 버틸 수 있을까 싶지만 어쩔 수 없어요. 가족을 부양해야 하니까요. 광대 역할을 하는 박철수 씨는 폐렴을 앓고 있어요. 기침이 심해서 공연 중에도 자주 기침을 해요. 하지만 관객들을 웃기기 위해 계속 노력해요. 아픈 몸을 이끌고 무대에 서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약값도 부담스러워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공연만큼은 포기하지 않아요. 관객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모든 아픔이 사라진다고 해요. 동물 조련사였던 김영희 씨는 가장 슬픈 사연이 있어요. 예전에는 말과 개, 원숭이까지 있었대요. 정말 화려한 동물쇼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동물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사료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모두 다른 곳으로 보냈어요. 마지막 말을 보낼 때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해요. 10년 넘게 함께 공연한 동반자였거든요. 이제는 동물 없는 서커스를 해야 해요. 하지만 동물쇼 없는 서커스가 과연 서커스일까요? 관객들도 동물을 보러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후계자가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서커스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는 인식이 강해요. 실제로 다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줄타기 하다 떨어져서 다치는 건 일상다반사예요. 이동수 씨도 몇 번이나 큰 부상을 당했어요. 갈비뼈가 부러진 적도 있고 발목을 다친 적도 있어요. 하지만 다음날 공연은 해야 했어요. 쉴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관객은 기다리고 있고 수입도 필요하니까요. 아픈 몸을 이끌고 무대에 서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무대 위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아픔을 참고 있어요. 진통제를 먹고 공연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관객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한 번에 50명 정도는 왔대요. 하지만 이제는 10명도 채 안 와요. 그것도 대부분 무료로 보여주는 거예요. 입장료를 받기에는 너무 미안하다고 해요. 시설도 낡고 공연 수준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공연은 계속해야 해요. 한 명이라도 보러 온 관객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게 예술가의 자세라고 생각하니까요. 어느 날 공연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관객이 겨우 7명이었는데 그마저도 중간에 나가버린 거예요. 재미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남은 관객은 3명뿐이었어요. 하지만 단원들은 끝까지 공연을 했어요. 3명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나서 몇몇 단원들이 울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윤성근 단장이 말했어요. 우리가 포기하면 정말 끝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에 모든 단원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힘들어도 계속해야 한다는 의지였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보였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100년 전통이 우리 손에서 끝나는 건 아닐까요? 그런 불안감이 모든 단원들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는 게 모두의 마음이었어요. 혹시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요. 어느 날 밤 늦게 연습하는 단원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모두들 하루 종일 다른 일을 하고 와서 몸이 지쳤을 텐데도 연습을 멈추지 않았어요. 가장 젊은 단원인 이준혁 씨가 갑자기 울분을 토했어요. 왜 계속 이걸 해야 하냐고 묻더라고요. 29살인 이준혁 씨는 동춘 서커스단의 막내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이준혁 씨가 절규했어요.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었어요. 서커스로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정한 생활을 해야 할까요? 부모님도 걱정하고 계세요. 언제 다른 일을 찾을 거냐고 계속 물어보세요.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런 힘들고 돈도 안 되는 일을 하냐고 해요. 때로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걸 계속하고 있는지. 이준혁 씨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곧 다른 말을 했어요. 그냥 우릴 믿어주는 관객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그 말에 다른 단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준혁 씨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3대째 고개를 해온 가족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이동규 씨는 동춘 서커스단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어요. 1915년부터 서커스를 시작한 전설 같은 분이었어요. 아버지 이동수 씨도 어려서부터 줄 위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공연 중 큰 사고를 당했어요. 높은 줄에서 떨어져서 척추를 다쳤어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다시는 고개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때 이준혁 씨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괴로웠대요. 서커스 때문에 아버지가 다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서커스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말렸어요. 내가 포기하면 우리 가문의 전통이 끝나는 거야. 아버지의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꿨대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줄 위에서 아버지를 잃을 뻔한 기억이 있으니까요. 매번 줄에 오를 때마다 무서웠어요. 혹시 아버지처럼 떨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점점 극복해 나갔어요.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키웠어요. 안전장비도 더 철저히 점검했고요. 지금은 누구보다 안정된 고개를 선보여요. 하지만 여전히 고민은 있어요. 과연 이 길이 맞는 걸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지울 수 없어요. 그럼에도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전통을 지키고 싶어요. 후대에 물려주고 싶고요. 이준혁 씨의 말이었어요. 정말 숭고한 의지였어요. 개인의 편안함보다 전통 보존을 택한 거였어요.
다른 단원들도 비슷한 사연이 있었어요. 각자 힘든 이유로 서커스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사명감으로 하고 있어요. 광대 박철수 씨는 어려서 부모를 잃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서커스단에서 일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잡일만 했는데 점점 공연에 참여하게 됐어요. 웃음을 주는 일이 즐거웠대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만큼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게 보람 있었어요. 지금은 폐렴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관객들의 웃음이 모든 아픔을 잊게 해주거든요. 동물 조련사였던 김영희 씨는 동물을 정말 사랑해요. 어려서부터 동물과 함께 지냈대요. 서커스 동물들을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든 동물을 보내야 했어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해요. 하지만 언젠가 다시 동물과 함께 공연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서커스를 해요. 이렇게 각자 다른 이유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모두 같은 마음이에요. 동춘 서커스단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에요. 100년 전통을 우리 손에서 끝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냉혹해요. 관객은 계속 줄어들고 수입도 불안정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우리를 응원해줄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르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 밤 연습하면서 더 좋은 공연을 만들려고 해요. 관객 한 명이라도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무대에 서요.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2025년 여름,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어요. 고등학생 한 명이 동춘 서커스단 공연을 보러 왔어요. 박지훈이라는 17살 학생이었어요. 원래는 친구들과 해변에 놀러 왔는데 우연히 서커스 천막을 발견한 거였어요. 서커스라니 신기하다며 호기심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날 관객은 정말 적었어요. 박지훈 군을 포함해서 겨우 8명이었어요. 하지만 단원들은 언제나처럼 최선을 다해 공연했어요. 박지훈 군은 처음 보는 서커스에 정말 놀라워했어요. 특히 이준혁 씨의 줄타기를 보고 감탄했어요. 이동수 씨의 고개도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박철수 씨의 코믹 연기에는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박지훈 군이 단원들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이런 걸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니 놀라워요. 박지훈 군이 말했어요. 단원들이 정말 기뻐했어요. 젊은 관객이 이렇게 반응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박지훈 군은 스마트폰으로 공연 장면을 몇 개 촬영했어요. 물론 허락을 받고 찍은 거였어요. 집에 가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박지훈 군이 찍은 영상이 SNS에 올라간 거예요. 요즘 이런 게 한국에도 있대요라는 글과 함께였어요.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조회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동수 씨의 고개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높은 줄 위에서 균형을 잡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댓글도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어요. 와, 이런 게 아직도 있었어. 첫 번째 댓글이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저 나이에 저런 고개를 하다니. 두 번째 댓글이었어요. 눈물 난다. 전통이 살아있구나. 세 번째 댓글이었어요. 댓글이 계속 늘어나면서 영상도 더 많이 퍼져나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도 이런 서커스가 있다는 게 신기했나 봐요. 박지훈 군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영상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000뷰를 넘었어요. 이틀 후에는 50,000 뷰를 돌파했어요. 일주일 후에는 10만 뷰를 넘어섰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동춘 서커스단 단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이렇게 빠르게 퍼지는 줄 몰랐거든요. 박지훈 군이 직접 서커스단을 찾아와서 소식을 전해줬어요. 영상이 정말 유명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박지훈 군이 신나서 말했어요. 윤성근 단장이 정말 감동했어요. 젊은 친구가 우리를 이렇게 알려줘서 고마워요. 단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릴 때 서커스 보러 간 기억이 난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이런 전통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댓글도 많았어요. 꼭 보러 가고 싶다는 댓글도 계속 올라왔어요.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말 공연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가족 단위로 온 관객들도 있었어요. 박지훈 군의 영상을 보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관객 수가 평소에 5배나 됐어요. 단원들이 정말 놀라워했어요. 이렇게 많은 관객 앞에서 공연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이동수 씨가 감격했어요. 공연도 평소보다 더 열정적이었어요. 관객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단원들도 신이 났어요. 박수 소리가 천막을 가득 채웠어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환호성이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단원들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사진도 함께 찍고 격려의 말도 전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영상이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유명 유튜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전통 문화를 다루는 채널에서 동춘 서커스단을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지역 뉴스에서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신문 기자들도 찾아왔어요. 사라져가는 전통 예술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어요. 갑자기 동춘 서커스단이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100년 동안 조용히 버텨온 서커스단이 하루아침에 유명해진 거였어요. 단원들은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뻤어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윤성근 단장이 말했어요. 꿈만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목받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갑작스럽게 늘어난 관심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커스의 매력을 알릴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단원들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더 좋은 공연을 위해 연습을 더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늘어난 관객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박지훈 군은 정말 뿌듯해했어요. 자신이 찍은 영상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 몰랐거든요. 동춘 서커스단의 은인이 된 셈이었어요. 하나의 SNS 영상이 100년 전통의 서커스단을 다시 살려낸 거였어요. 정말 현대적인 방식으로 전통이 부활한 것이었어요. 박지훈 군의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프랑스의 한 서커스 평론가가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이런 전통적인 서커스가 아직도 살아있다니 믿을 수 없다며 직접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그 평론가는 장 피에르 르클레르라는 분이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커스 전문가였어요. 태양의 서커스 같은 현대 서커스를 주로 다뤘는데 전통 서커스에도 관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한국에 이런 보물 같은 서커스단이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르클레르 씨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이건 박물관에 둘 게 아니라 무대에 올릴 예술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평가였어요. 해외 전문가가 동춘 서커스단을 이렇게 높이 평가할 줄 몰랐거든요. 미국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뉴욕타임스의 아시아 특파원이 취재를 왔어요. 사라져가는 아시아 전통 예술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미국 독자들이 정말 놀라워했어요. 한국에 이런 전통 서커스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했어요. 국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국립극단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전통예술 보존 차원에서 협력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국가 차원에서 동춘 서커스단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한국문화재재단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무형문화재 등록을 추진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동춘 서커스단의 전통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이었어요. 온라인에서 동춘 서커스단을 후원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시민청원까지 올라왔어요. 동춘 서커스를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청원 참여자가 하루 만에 10,000명을 넘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10만 명을 돌파했어요. 한 달 후에는 30만 명에 달했어요. 정말 놀라운 속도였어요.
청원 댓글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 한국 예술의 살아있는 역사다. 어떤 댓글이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전통입니다. 또 다른 댓글이었어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문화유산이에요.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어요. 전통예술 보존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동춘 서커스단도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윤성근 단장이 국회에 참석했어요. 정말 떨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큰 자리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당당하게 서커스단의 현실과 어려움을 말씀드렸어요. 100년 전통을 지키려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어요. 의원들도 깊이 공감했어요. 이런 소중한 전통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어요. 즉석에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언론의 관심도 계속 이어졌어요. KBS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어요. 100년의 외줄 위에서라는 제목이었어요. MBC에서도 휴먼 다큐를 기획했어요. SBS에서는 뉴스 특보로 다뤘어요. 모든 방송국이 동춘 서커스단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해외 언론의 관심도 계속됐어요. BBC에서 아시아 특파원을 파견했어요. NHK에서도 취재팀을 보냈어요. CNN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전 세계가 동춘 서커스단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이런 게 있었냐는 해외 반응이 계속 나왔어요. 정말 신기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현대 사회에서 이런 전통이 살아있다는 게 놀랍다고 했어요. 단원들은 정말 꿈만 같다고 했어요. 평생 무명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유명해진 거였어요.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이 관심이 일시적인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그래도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 기회를 통해 서커스의 진정한 가치를 알릴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더 좋은 공연을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했어요. 늘어난 관심에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프랑스 평론가 르클레르 씨가 실제로 한국을 방문했어요. 동춘 서커스단 공연을 직접 보겠다고 한 거예요. 단원들이 정말 긴장했어요. 세계적인 전문가 앞에서 공연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공연했어요. 르클레르 씨가 공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정말 예술입니다. 보존되어야 할 인류의 유산이에요. 르클레르 씨가 감탄했어요.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세계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정말 의미 있는 평가였어요. 한국의 전통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해외 전문가들의 인정과 국내 언론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왔어요. 서울예술의전당에서 동춘 서커스단 특별 공연을 개최하자는 제안이 나온 거예요. 100주년 기념 특별 무대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예술의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한다는 건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한국 최고의 공연장에서 서커스를 한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단원들은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우리 같은 작은 서커스단이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한다고요? 윤성근 단장이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정말이었어요. 예술의전당 측에서 정식으로 제안한 거였어요. 전통예술 보존과 계승이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공연이라고 했어요. 준비 기간이 2달 주어졌어요. 단원들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예술의전당 무대에 걸맞은 공연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무대 규모였어요. 평소 공연하던 작은 천막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페라 극장은 정말 큰 무대였거든요. 모든 동작을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이동수 씨가 가장 걱정했어요. 이제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큰 무대에서 할 수 있을까요? 이동수 씨가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거든요. 이준혁 씨가 아버지를 격려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평생 해온 일이잖아요. 이준혁 씨가 용기를 주었어요. 연습이 정말 치열했어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연습했어요. 새로운 기술도 익혔어요. 더 화려하고 역동적인 공연을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걱정도 많았어요. 나이 든 단원들에게는 무리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특히 이동수 씨가 걱정됐어요. 82세의 고령에 인공관절이 3개나 있었어요. 의사도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하지만 이동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떨어지면 이 전통도 떨어진다. 하지만 우린 날 수 있어. 이동수 씨가 다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각오였어요. 개인의 안전보다 전통 보존을 우선시하는 마음이었어요. 다른 단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각자 몸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니까 후회 없이 하고 싶었어요. 예술의전당 측에서도 많은 도움을 줬어요. 무대 기술팀이 동춘 서커스단과 긴밀히 협력했어요. 조명과 음향도 최상급으로 준비했어요. 서커스에 최적화된 무대를 만들어줬어요. 티켓 예매가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 만에 매진됐어요. 2,000석 규모의 극장이 순식간에 매진된 거였어요. 추가 공연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단원들의 체력을 고려해서 한 번만 하기로 했어요. 공연 당일이 다가왔어요. 단원들은 정말 긴장했어요. 평생 이렇게 큰 무대에서 공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관객도 2,000명이나 됐어요. 평소의 100배가 넘는 규모였어요. 하지만 설렘도 컸어요. 드디어 우리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공연 시작 전 윤성근 단장이 단원들을 모았어요. 오늘이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예요. 최선을 다합시다. 단장이 격려했어요. 모든 단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어요. 100년 전통의 무게를 어깨에 지고 무대에 올랐어요. 막이 오르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관객들의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첫 번째 순서는 이준혁 씨의 줄타기였어요. 예술의전당 무대에서 펼쳐지는 줄타기는 정말 웅장했어요.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높은 줄 위에서 균형을 잡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성공적으로 마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두 번째는 박철수 씨의 코믹 연기였어요. 폐렴으로 고생하면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관객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오랜 경험이 만들어낸 완벽한 연기였어요. 마지막은 이동수 씨의 고개였어요. 82세의 노장이 보여주는 고개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인공관절 3개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동작을 선보였어요. 관객들이 정말 놀라워했어요. 저 나이에 저런 고개가 가능한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동수 씨는 해냈어요. 평생 갈고 닦은 기술의 진수를 보여줬어요. 마지막 동작을 마치자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기립박수가 5분 넘게 계속됐어요. 이동수 씨가 무대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의 꿈이 이뤄진 순간이었어요. 다른 단원들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100년 전통이 마침내 빛을 발한 순간이었어요. 관객들도 감동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정말 특별한 공연이었거든요. 단순한 서커스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를 본 느낌이었어요. 예술의전당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에 동춘 서커스단 소식이 실렸어요. 동춘 서커스, 예술의전당 매진 기록이라는 헤드라인이 대부분이었어요. KBS, MBC에서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편성했어요. 100년의 외줄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동춘 서커스단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뤘어요. 해외 언론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뉴욕타임스에서는 한국의 숨겨진 보석이라고 표현했어요. BBC에서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평가했어요. 프랑스 르몽드에서는 전통의 아름다운 부활이라고 썼어요.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도 한국 전통예술의 저력이라고 보도했어요. 한국에 이런 게 있었냐는 해외 반응이 계속 쏟아졌어요. 대부분 정말 놀라워하는 반응이었어요. 현대 사회에서 이런 전통이 살아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했어요. 특히 단원들의 나이에 놀라워했어요. 80대 노인이 고개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서구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어요. 국내에서도 변화가 계속됐어요. 정부에서 동춘 서커스단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했어요.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용 공연장 건립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안산시에서는 동춘 서커스단을 시의 문화명물로 지정했어요. 전용 연습장과 공연장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경기도에서도 도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공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주요 도시에서 초청 공연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해외에서도 공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일본 도쿄에서 한국 전통예술 축제에 참가해달라고 했어요. 중국 베이징에서도 문화교류 차원에서 초청하고 싶다고 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아비뇽 페스티벌 참가를 제안했어요. 세계적인 축제에서 한국 전통 서커스를 선보일 기회였어요. 단원들은 정말 꿈만 같다고 했어요. 평생 무명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젊은 세대의 관심이었어요. 예술 의전당 공연을 본 젊은 관객들이 서커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서커스를 배우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학교에서 서커스 동아리를 만들자는 움직임도 생겼어요. 예술대학에서 서커스 전공 과정을 신설하자는 논의도 나왔어요. 정말 희망적인 변화였어요. 후계자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윤성근 단장이 정말 기뻐했어요. 이제 우리 전통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유네스코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동춘 서커스단을 세계 무형문화유산 예비 목록에 올리자는 논의가 시작됐어요. 한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어요. 세계가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기업에서 후원을 제안했어요. 전통문화 보존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동참하고 싶다고 했어요. 방송국에서는 정규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동춘 서커스단의 일상을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출판사에서는 책 출간을 제안했어요. 100년 서커스 가문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모든 제안이 고마웠지만 단원들은 신중했어요. 상업화되는 것보다는 전통 보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순수한 예술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협력하고 싶다고 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다른 전통 예술가들의 연대였어요. 판소리 명창, 가야금 연주자, 탈춤 보존회 등에서 연대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전통 예술이 다시 주목받아서 정말 기쁘다고 했어요. 함께 힘을 모아 전통 문화를 지켜나가자고 제안했어요. 전통예술 연합 공연도 기획됐어요. 여러 장르의 전통예술이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동춘 서커스단이 그 중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제안이었어요. 서커스뿐만 아니라 모든 전통예술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언론에서는 동춘 서커스단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의 SNS 영상이 어떻게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연구했어요. 소셜미디어 시대의 문화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도 조명했어요. 젊은 세대가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 분석했어요. 학계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문화 인류학자들이 동춘 서커스단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어요. 전통 예술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회학자들은 문화의 대중적 확산 과정을 연구했어요. 미디어 학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을 분석했어요. 모든 분야에서 동춘 서커스단 현상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해외 학계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케이스 스터디로 연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도 전통문화 보존 사례로 주목했어요. 소르본 대학교에서는 문화 연구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고 싶다고 했어요. 전 세계 학계가 동춘 서커스단의 성공 스토리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단원들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서 걱정됐어요. 우리는 그냥 서커스를 사랑해서 계속해온 것뿐인데. 이동수 씨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준 것 같았어요.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전통을 지켜온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였어요. 이제 동춘 서커스단은 단순한 공연단체가 아니었어요. 한국 전통 문화의 상징이 된 거였어요. 사라져가는 전통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젊은 세대와 전통 문화가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였어요. 소셜미디어 시대에 전통 문화가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지 보여준 모델이었어요. 모든 것이 정말 극적으로 변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관객 10명도 오지 않던 서커스단이 이제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해외에서까지 주목하는 문화 현상이 된 거였어요. 하지만 단원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매일 성실하게 연습했어요. 관객 한 명이라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변하지 않는 모습이 더욱 존경스러웠어요. 100주년을 맞은 동춘 서커스단의 마지막 대형 공연이 다가왔어요. 서울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기념 공연이었어요. 정말 의미 깊은 장소였어요. 한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올림픽 유산의 공간에서 100년 전통의 서커스를 선보이는 거였어요. 이번 공연은 특별했어요. 동춘 서커스단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회고전 형식이었거든요. 1915년 창단부터 현재까지의 여정을 무대로 표현하는 거였어요. 이동수 씨가 마지막 줄타기를 하기로 했어요. 82세의 나이에 인공관절 3개를 가진 몸이지만 자신의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하고 결심한 거였어요. 가족들은 만류했어요. 너무 위험하다고 걱정했어요. 의사도 반대했어요. 만약 떨어지면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이동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 마지막 무대가 될 것 같아요. 후회 없이 하고 싶어요. 이동수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들 이준혁 씨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하셨어요. 이준혁 씨가 걱정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어요. 평생을 바친 줄타기에 대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공연 준비는 정말 철저했어요. 안전장비를 최고급으로 준비했어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의료진도 대기시켰어요. 이동수 씨는 매일 연습했어요. 몸의 감각을 되찾기 위해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유연하지는 않았지만 오랜 경험으로 극복하려고 했어요. 다른 단원들도 마지막 무대라는 생각으로 준비했어요. 박철수 씨는 폐렴이 완치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김영애 씨는 새로운 동물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후원금으로 새로 들여온 조랑말과 개들이었어요. 윤성근 단장은 100년 역사를 담은 특별한 오프닝 멘트를 준비했어요. 공연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5,000석 규모의 올림픽홀이 완전히 매진됐어요. 대통령도 참석했어요. 전통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어요. 각국 대사들도 많이 왔어요.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표명이었어요. 연예인들도 대거 참석했어요. 한국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일반 시민들의 참여였어요. 박지훈 군도 왔어요. 처음 영상을 찍어서 알린 그 고등학생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온 어린이들도 많았어요. 3대가 함께 보는 전통 공연이었어요. 공연이 시작되기 전 특별한 순간이 있었어요. 한 어린 관객이 무대로 올라와서 이동수 씨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줄타기 해보고 싶어요. 그 아이가 말했어요. 이동수 씨가 정말 감동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 전통이 이어져야지. 이동수 씨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관객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순서는 윤성근 단장의 개회사였어요. 100년 전 1915년 우리 선조들이 시작한 이 작은 꿈이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단장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어려운 시절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관객들이 뜨거운 박수로 응답했어요. 각 단원들의 개별 공연이 이어졌어요. 이준혁 씨의 현대적 줄타기, 박철수 씨의 전통 광대 연기, 김영애 씨의 동물쇼까지. 모든 공연이 완벽했어요. 마지막 순서는 이동수 씨의 전통 줄타기였어요. 82년 인생의 마지막 무대라는 각오로 올라섰어요.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높은 줄 위에서 이동수 씨가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어요.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여유와 품격이 느껴졌어요. 중간에 살짝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관객들이 모두 긴장했어요. 하지만 이동수 씨는 침착하게 균형을 잡았어요. 마지막 동작까지 완벽하게 맞췄어요. 줄에서 내려오는 순간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5분 넘게 계속된 기립박수였어요. 이동수 씨가 무대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다른 단원들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100년 전통이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특별한 시상식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동춘 서커스단의 문화 훈장을 수여했어요. 100년간 전통을 지켜온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각국 대사들도 축하 메시지를 전했어요. 프랑스 대사는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라고 평가했어요. 미국 대사는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했어요. 일본 대사는 아시아 문화의 자랑이라고 표현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공연을 본 어린이들이 서커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서커스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들어왔어요. 정말 희망적인 변화였어요. 공연이 끝나고 천막 너머로 붉은 노을이 보였어요. 10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윤성근 단장이 마지막 멘트를 했어요. 사라졌다고 생각한 전통은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통이 다시 줄 위를 걷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마무리였어요. 동춘 서커스단의 줄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앞으로 또 다른 100년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모든 단원들이 함께 모여서 소감을 나눴어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다짐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커스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다고 했어요. 젊은 후계자들을 길러내고 싶다고 다짐했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했어요. 100년의 외줄 위에서 균형을 잡아온 동춘 서커스단.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다시 줄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줄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습니다.